우리가 지난 시간에 X 레퍼런스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는 요 아래 있는 내용들을 할 거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드 스냅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블럭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블럭입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의 속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주로 어디 사용하냐면 표제란에 많이 들어가요. 표제란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요거 나중에 치수 명령어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때 한번 또 나올 건데,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간격은 줄간격은 8mm입니다. 이렇게 줄간격은 8mm, 칸간격은 20mm 하나, 30mm 하나.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보시죠. 줄간격은 8mm, 칸간격은 20mm, 30mm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쓸 겁니다. 먼저 이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쓸 겁니다. 텍스트 쓰는 명령어 두 개예요. 싱글라인 텍스트하고 멀티라인 텍스트, 그죠? 자, 멀티라인 텍스트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점 잡고,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 여기다가 날짜, 나머지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면 되죠. 도명, 설계. 자, 요렇게. 자, 한번 써보시죠.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문자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다시요. 어트리뷰트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문자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옵셋 2mm, 다시 4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어떤가요? 바로 이 부분이 문자의 시작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제 어트리뷰트를 쓸 겁니다. 명령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정의하기 하고 편집하기 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트리뷰트, 자, 어트리뷰트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모드라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휙 지우시면 돼요. 이것까지 쓰면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여기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네요. 자, 태그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프롬프트는 나중에 블록에서 불러올 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바로 그 대화 상자에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기억나시죠? 자, 미들 레프트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글자 스탠다드, 문자의 높이 2.5mm, 3mm 쓰셔도 좋고 2mm 쓰셔도 좋고 2.5mm 쓰셔도 좋고. 자, 제일 먼저 제가 여기다가 설계라고 했습니다. DWG name이라고 했어요. 프롬프트에다가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설계했냐 이거죠. 자, 오케이. 그리고 클릭. 어떤가요? 미들 레프트로 딱 찍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줄은 삭제. 다시 어트리뷰트 도명이네요. DWG 도명, 똑같이 미들 레프트. 자, 오케이. 엄한 대로 들어갔네. 자, 미들 라이트를 선택했군요. 미들 레프트인데. 자,
그 다음 어트리뷰트 날짜, 데이트, 날짜, 미들 레프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얘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트리뷰트는 블록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블록. 자, 이름, 표제란, 기준점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자, 이렇게 이름 선택하고, 이름 만들어주고 기준점 선택해주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하는데 딜리트, 삭제해 버릴 겁니다. 원본 삭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OK. 그럼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죠? 자, 블록을 불러올 겁니다. 인서트, 표제란이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근데 날짜 도명 설계는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안 들어오네요. 자, 클릭. 자,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프롬프트인데 여기 프롬프트의 이름이 바로 한글로 나오고 있죠. 날짜, 오늘 날짜. 도명, 네, 우리 유치원. 네, 설계, 홍길동. 자, 오케이. 그랬더니 제가 썼던 대로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인서트 탭에서 그냥 가볍게 불러오셔도 돼요. 이렇게. 오늘 날짜, 도명, 우리 초등학교, 설계, 홍길순. 어떤가요? 불러올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속성이에요. 내가 계속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란에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을 해볼까요? 수정하는 명령어는 attribute edit, att edit입니다. att edit예요. 자, att edit, attribute edit, 그 다음에 클릭. 그럼 뭐가 떠요? attribute 창이 뜨네요.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름만, 설계자만 홍길순으로 바꿔봤습니다. 쉽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1인데 컨트롤 1에서 여기 나오네요. 어트리뷰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쉽게 또 바꿀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제가 바꿨더니 금방 또 바뀌네요. 컨트롤 1, 어트리뷰트 에디트, att 에디트 명령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컨트롤 1로도 바꿔보시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텍스트 배울 때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문자 수정하기잖아요. 네, 텍스트 에디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뜨는데 선택하면 태그, 프롬프트 다 나와요. 이렇게 밸류, 값이죠. 이 값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자, 전체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텍스트 옵션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mm. 자, 텍스트 스타일 스탠다드죠? 미들 레프트고. 자, 그 다음 레이어 중심에다 놔버릴까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도 줄 수 있고 색상도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빌크가 이탈릭체죠. 15도. 이거 빨간색 주는 건 좀 거시기하다. 자, 중심 그냥 두고 제가 초록으로 줬습니다. 어떤가요? 내가 지정한 글씨체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텍스트 에디트를 많이 활용해요.
근데 텍스트 에디트는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금방 떠요. 그래서 명령어 대신에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는 치수할 때 한번 또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요만큼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비전이 무슨 뜻이냐면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정하다. 그러니까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책을 사면 개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책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책 내용을 바꿔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판이 있고 개정판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초판에서 내용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쭉 요 정도 바꿔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게 개정판인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주로 이렇게 설계를 해요. 일반 설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일반 설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설계예요. 근데 실시 설계는 시공을 위한 설계입니다. 시공을 위해서 이거 우리 이렇게 시공할 거야. 시공을 위해서 만든 설계를, 그러니까 설계 도서들을 시공 설계라고 합니다. 실시 설계라고 해요. 뭐 일반 설계에 가면 기획 설계가 있고 계획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설계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고, 처음이 기획이죠.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누군가 이렇게 차 끌고 어디 시골이나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다가 뭘 세울 거야 그러고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제 사업자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여기는 도로가 좋고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대략 공사 비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겠는데요, 이걸 문서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문서화 시킨 걸 기획설계라고 해요. 여기에는 그냥 대략의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획설계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겁니다. 일반 설계는 디테일하게 아주 설계 딱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설계, 계획설계, 일반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 두 개 합쳐서 계획설계, 일반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거 딱 통틀어서 일반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책을 보면 책에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슬래시 이렇게 쳐놨잖아요. 슬래시 쳐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석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클라이언트가 아침에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밤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루에 한 3-4번도 바뀌어요, 도면 자체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해줘야 돼요. 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도면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이잖아요. 근데 얘를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시공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실시 설계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면 설계가 안 돼요. 도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 일반 설계할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우리 이거 이제 시공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뒤로 수정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시공하는 중에도 와가지고 수정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당했거든요. 한참 막 시공해서 여기 벽 딱 해서 칸막이를 딱 막았어요. 방을 만들었어요. 저녁에 오더니 여기 너무 좁은데요? 이쪽 벽 저쪽으로 1m만 밀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때 오면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왜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벽돌로 막았어요. 그러면 최소 전날 이 벽돌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을 쌓는 조적팀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적팀 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정 조절해서 불러서 쌓았단 말이에요. 조적팀이 뭐 하루든 이틀이든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허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무는 비용이 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자재 다시 가져와야 되고 조적팀이랑 일정 조절해서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짜증스럽고 왜 두 번씩 일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팀도 좀 당황스럽죠. 공사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럴 땐 공사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죠? 공사 비용이 누가 무는 거죠? 지시한 사람이 물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시한 사람이 물어야죠. 내가 모든 걸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수정되는 경우, 현장이 바뀌어서 도면을 수정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도면을 수정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표시하는 걸 개정 마크라 그래요. 개정 마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사인을 받아요. 도면에다가. 제가 설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장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이제 가가지고 소장님한테 가서 이거 도면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들고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이 부분 지시한 대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서명 다 받아놔요. 도면에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도면 요때 요런 거 이렇게 수정했어요. 자, 확인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공사 비용 추가 견적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체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내가?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하겠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리비전은 개정하다. 개정 마크 또는 개정 구름 마크 이렇게 됩니다. 구름이에요. 이렇게 구름 모습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전 클라우드 명령을 실행하면 이 구름의 반지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여기에 쭉 있어요.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보시면 아크 랭스, 미니멈 아크 랭스, 맥시멈 아크 랭스, 그 다음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펜글시 타입, 그 다음에 프리핸드 타입입니다. 여기 스타일에서 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선택해 주세요. 여기 스타일에서 캘리그라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아크랭스에서 여기다가 얼마로 할까요? 도면의 크기가 작으니까 10mm로 합시다. 1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타일입니다. 프리스타일. 자, 클릭하고 마우스를 조금만 이동해 보시죠. 그러면 구름 마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 프리핸드 말고 폴리거널. 프리핸드는 처음에는 클릭이에요. 드래그 아니고 클릭. 그러니까 한번 눌렀다 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들어가는 거고, 폴리곤은 다각형입니다. 역시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클릭, 다각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서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클릭하면 돼요. 다시 볼까요? 오브젝트 클릭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위피아웃하고 엑스클립이 있는데, 위피아웃은 일반 객체를 가리는 거고 엑스클립은 블록을 자르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위피아웃은 객체 위에서 가리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을 감출 수도 있고 일반 객체를 감출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엑스클립은 블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객체는 안 돼요. 무조건 블록만 됩니다. 이 위피아웃을 쓰려면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랑 함께 써야 돼요. 드로우 오더는 작업 순서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려보죠.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 레이어를 바꿔서 다시 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빨간색이 위로 오고 흰색이 밑으로 내려간 거. 흰색이 먼저 그렸고 빨간색이 나중 그렸죠. 나중 그린 게 위로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겹쳐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그린 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순서를 바꿔볼까요? 이 흰색 선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자, 드로우 오더, 객체 선택하고 흰색 선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여기 이제 네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어버브 오브젝트, 언더 오브젝트, 프론트, 백. 프론트 맨 위로, 백 맨 아래로. 어버브 오브젝트는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언더 오브젝트는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어버브 오브젝트는 객체 지정하면 그 객체 위로, 언더는 밑으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주기, 프론트 맨 위로 보내기, 백 맨 아래로 보내기. 자, 그냥 가볍게 프론트. 그럼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백 맨 아래로 가기. 순서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도면을 좀 가져올까 합니다. 우리가 그렸던 평면도 불러오죠. 0,0에다가 제가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불러와 보시죠. 자, 위피 아웃입니다. 위피 아웃은 가리기예요. 가리기. 자, 위피 아웃. 그러면 폴리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밑에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가려 보시죠. 위피 아웃. 아니, 폴리라인, 뭐 렉탱글도 좋고. 자, 렉탱글로 해볼까요? 그 다음 위피 아웃. 폴리라인 클릭해서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폴리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얘가 나중 만들어졌고 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드로우 오더, 브링 투 프론트, 맨 아래로, 맨 앞으로, 브링 투 프론트. 자, 샌드 투 백, 맨 아래로. 자, 얘를 보내볼까요? 샌드 투 백, 맨 아래로 내려가서 마치 러그처럼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한번 순서를 바꿔 보시죠.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또 올릴 수 있어요.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해당 객체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드로우 오더, 샌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내려보내기.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위피 아웃은 객체를 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드로우 오더, 그 다음 브링 프론트,
그래서 이 위피아웃을 다른 데로 움직이면 이렇게 감추어져요. 해당 위치가 그냥 감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에 비해서 X클립은 달라요. X클립은 블록 자르기입니다. 자,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X클립 객체 선택하고 엔터. 순서가 있어요.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새로운 경계. 여기서 내가 사각형을 그려도 좋고 혹은 폴리곤을 그려도 좋고 폴리라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폴리라인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폴리라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집니다. 이게 X클립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립 객체 선택하고 여기 딜리트요. 딜리트를 누르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원래대로 복원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X클릭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 그 다음에 렉탱글 내가 사각형 그리는 겁니다.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내가 그린 사각형만 남아요.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다시 복원되죠? X클릭 뉴 바운다리 폴리고널 다각형이네요. 내가 원하는 다각형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흰색 선 하나, 빨간색 선 하나. 자,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겹쳐서 그리는 겁니다.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버킬. 중복선 지우기예요. 서로 선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오버킬입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선들의 공차가 오차 범위가 이 정도보다 작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그노어네요. 칼라 무시하고 레이어 무시하고 라인 타임 무시하고 선 두께 무시하고 뭐 이렇게 쭉 무시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리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인서트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는 다 지웠습니다. 아예 깨끗하게 다 지웠어요. 필요 없는 거죠. 퍼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퍼지. 소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을 제거합니다. 이 퍼지를 해주면 오버킬과 퍼지를 하게 되면 도면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오버킬은 중복된 선들을 지우는 거고 퍼지는 안 쓰는 레이어, 블럭, 라인 타입 이런 것들을 다 지우는 명령어가 퍼지입니다. 자, 퍼지. 그러면 어떤 거 지울 건지 전부 다 지울 거라고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퍼지 올 전부 다요. 그러면 떠요. 얘 지울래요? 네, 퍼지 올. 그러면 한번 지웁니다. 다시 또 다 못 지우거든요. 여러 번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다 지워졌습니다. 내용 사라진 거 보이시죠? 심지어 레이어도 다 사라졌고요. 라인 타입도 지금 요거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 빼고는 다 사라졌네요. 도면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명령어가 퍼지입니다. 얘는 이제 썼던 거니까 냅두고. 자, 퍼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비폴리라는 명령어입니다. 비폴리는 바운다리 폴리건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해치랑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비폴리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픽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계를 따라서 폴리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보세요. 클릭, 경계 찾았죠? 엔터. 끝났습니다. 자, 이동하기. 폴리선 하나 만든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지만 얘는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경계를 따라서 폴리선 그리기. 그게 비폴리입니다. 바운다리 폴리건의 약자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있던 스냅과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화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된 그리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그리드의 모양을 바꾸는 것, 간격을 바꾸는 것, 그게 그리드 명령어예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스냅과 그리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오른 버튼 누르면 그리드 세팅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드하고 스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업하셔도 좋고 명령어 그리드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10mm로 되어 있네요. 자, 오프하면 그리드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온하면 그리드가 나오고 그리드의 간격은 10mm입니다. 제가 이걸 스냅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스냅의 간격을 쫓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냅을 온 시키면 마우스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끊어지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딱 한 눈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스냅은 마우스의 움직임 양을 조절하는 명령어가 스냅입니다. 스냅이 기본 간격은 1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한 눈금 움직일 때마다 10mm씩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mm씩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라인. 그러면 이렇게 10mm씩 선이 그려지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서클을 그리면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자, 서클은 엘립스로 그립니다. 타원이요. 엘립스를 그리게 되면 여기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냅이 아이소메트릭으로 바뀌면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서클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맞아요. 지금 평면뷰만 맞고 있죠. 그죠? 이거 그리드도 지금 저는 이렇게 평면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F5키 누르시면 돼요. F5키 누르면 이렇게 아이소플랜 라이트, 아이소플랜 레프트, 아이소플랜 탑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이소플랜, 자, 라이트네요. 엘립스, 아이소서클. 자, F5번 엘립스, 아이소서클. 자, 어떤가요? 각 뷰에 맞춰서 탑, 라이트, 레프트에 맞춰서 서클을 그릴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F5번 그 다음에 엘립스의 아이소메트릭 서클 그 다음에 스냅 그리드 명령어 4개를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자, 과제물을 찾아보도록 하죠. 정투상이에요. 자, 이 과제물 찾아보시죠. 일단은 자, 라인 아이소플랜 탑으로 놓고 10mm 3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밑으로 20. 자, 금방 그려졌네요. 그죠? 그 다음 라인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쭉 그려 놓는 겁니다.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정해 나가면 되죠. 자, 5스냅을 끄고 트림으로 끊을 거 끊어 주시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5스냅 끄고 하시면 좀 편해요. 라인 트림 다시 한번 라인 다시 한번 트림 라인 여기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해요. 자, 5mm 옵셋. 자, 방향이 다르죠, 그죠? 이거 방향이 자, 이런 건 카피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5mm.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스냅을 껐다 켰다는 게 중요해요. 자, 스냅은 단축키가 F9, 5스냅은 F3. 스냅을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자, 5mm. 자, 이쪽 방향으로 5mm. 자, 스냅을 5mm로 바꿔볼까요? 스냅 세팅. 자, 5mm. 그러면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군요. 이런 모습으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